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아베 총리가 긴급 사퇴를 선언한 배경 뭘까요? 지금까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결국 긴급 사퇴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책도 꽤 큰 규모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마치야마대 장정욱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역도 그 긴급 사태가 선언된 지역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네네. 그쪽은 뭐 괜찮나요? 코로나 확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인구 밀도가 낮은 바람에 예. 현재 저희가 사는 도가 인구가 약 130만 명입니다만은 네네. 그 확진자가 현재까지 23명입니다. 예. 아직까지 막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다행스럽게도. 네, 그렇습니다.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가 어제 긴급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몰리고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그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의료 체제를 막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 관련 지역의 도지사들의 그 사퇴 선언을 해달라는 요구가 좀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네. 아베로서도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감염병으로 일본이 긴급 사퇴를 선포했던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 없었습니다. 원래 그 인플루엔자에 관한 그 특별 조치법이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2012년도에 겨우 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 코로나를 적용하게끔 된 것은 지난달이었습니다. 네. 아까도 앞서서 이제 일본에 계신 그 작가분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아베 정권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미온적이었다라는 그런 외신들은 많이 저희들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가까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 정부의 대응을? 저도 그렇고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아베 씨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너무 그 선언을 미뤄오고 있지 않았나? 네.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이런 숫자들, 특히 확진자 숫자죠. 확진자 숫자 같은 경우도 일본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고 검사도 진단 검사도 굉장히 받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본 의료 시스템이 뭐 미비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의료 시스템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개최를 포기를 하면서 네. 3월 21일날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는 17명이었던 환자가 하루 만에 3배는 늘립니다. 네. 그 정도로 인위적으로 올림픽이라든지 예를 들어 중국의 그 주석이 방해하는 그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숫자를 실상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그런 그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든가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이 안 좋겠네요. 일단 신문에라든지 이런 언론 자체가 지적은 좀 했습니다만은 네. 일본 정권이 장기 정권이 되면서 네. 그 매스컴들도 공개적으로 정부를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언론들도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긴급 사퇴를 선언을 하면서요. 한편으로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난 극복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개헌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현재 5가지 조치를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예출을 자숙한다든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어디까지나 그 벌칙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더 심해질 경우에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 보다 강력한 법을 고려할 수 있다. 네.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개헌을 얘기를 꺼낸 건 아닌가요? 그렇게 기사는 많이 나왔던데. 아니, 법적인 보다 더 강한, 현재보다 더 강한 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식의 발언을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헌을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아베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소신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바로 개헌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일본이 그 경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규모가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108조 엔. 이게 이제 일본 GDP의 20%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꽤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예, 파격적인데 실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 그 108조 속에는 일본 자체가 작년 10월에 소비세를 올렸거든요. 네. 그 올리고 나서 10월부터 12월 동안 3개월 동안 경기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네. 7개월째 경기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긴급 조치를 12월 달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22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86조인데요. 네. 86조 엔인데 그 안에서도 민간 기업들이 적극 사용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그 은행이 그 사업이 곤란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네. 또는 그 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예. 정부 자체가 재정을 지출하는 거는 39조 정도 되는데요. 네. 39조인데 그 안에서 세금을 연기시켜준다든지 그런 금액을 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 그 국민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네. 그런 금액은 6조 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위기 때 2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다릅니다. 그건 사업 자체의 전체 규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금액은 예. 정부가 돈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숫자 자체로는 아까 교민과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숫자 자체는 확진자 5천 명 좀 안 되고 사망자 100명 넘고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 그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에 좀 만연해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대도시에는 만연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긴급 사태가 선언될 거라는 것 때문에 네.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네. 그런 지방의 도지사들은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면은 2주 동안 외출을 자제하라. 이런 식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본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일본 마치야마대 장정욱 교수님이었고요. 자,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이렇게